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헌터 호슬리라고 하는 비트와이즈 CEO입니다. 상장기업 비트코인 보유량이 59만 개를 돌파했다. 올해가 아니죠. 24년도에만 2배 증가라는 트윗입니다. 네, 정확히 2024년 말 기준 59만 1817 BTC를 지금 상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기업들도 점점 더 그렇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23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아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일 겁니다. 스트래티지. 2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가로 이번에 들어갔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4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추가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채굴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굴 기업들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나스닥 상장사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던가, 그 다음에 럼블이라고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여러 가지 미국의 상장사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 비축을 마치 스트래티지처럼 따라서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때문에 이 대기업들의 참여가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럼블이 171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9.1만 달러다. 라고 이렇게 크리스 파블로브스키 럼블의 CEO가 이렇게 트윗을 또 올렸죠. 지금 트윗에 보면 X죠. X에 보면은 마치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이 포스팅을 통해서 광고, 홍보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쪽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개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개인들도 비슷하게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트윗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나는 오늘 얼마의 비트코인을 얼마에 매수했다 라고 하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해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 어떤 행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자, 럼블 CEO 크리스 파블로브스키는 현재 럼블의 재무제표에 약 188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참고로 이 럼블은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한테 직접 비트코인 비축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으며 현재 그래서 18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럼블은 또 최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전송을 지원하는 자체 지갑 서비스를 런칭 예고를 했죠.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이 사토시로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럼블은 유튜브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북미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럼블의 평균 매입가 9만 1000달러는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회사는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머스크, 정부 IT 시스템 개혁 복잡성을 시각화했다. 사진을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전선을 이 인부가 올라가서 풀려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컴퓨터 시스템을 고치는 기분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머스크 팀이 최근에 이 인사관리처 OPM이라고 하는 조직을 방대한 연방정부 직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정부 컴퓨터 시스템 개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만의 이제 인사이트로 해석을 해보면, 정부가 CBDC를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EU, 얼마 전에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드가 나와서 디지털 유로가 10월 달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CBDC 같은 첨단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인프라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한 의심이 듭니다. 얽히고 설킨 전선 같은 정부 IT 인프라의 혼란스러운 현실이 얼마 전 이제 그 라가드 총재가 발표한 디지털 유로 출시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일단 정부라는 조직은요, 관료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료는 수동적 마인드셋을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 조직이 전 국민이 24시간 사용할 복잡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 심각한 기술적 문제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미송, 이더리움 ETF의 실패 풍자하면서 XRP ETF 지지를 발언했다. 네, 지미송이 XRP ETF 지지를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비꼰 거죠. 이더리움 ETF가 이더리움에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고려해보면 나는 XRP ETF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결국 이더리움도 ETF가 나오면은 굉장히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이죠.
그것에 빗대어서 XRP도 ETF 승인이 되더라도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DL 뉴스에 따르면 JP모건은 XRP ETF가 승인될 경우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그러나 지미송의 견해처럼 ETF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리플랩스가 50%의 유통량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대량의 락업 물량이 풀려서 내부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XRP 같은 알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랩스 클링, 암호화폐 인재 위기 경고, 업계 인식 참혹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키가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대표예요. 트래비스 클링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알트코인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전통금융권 투자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나 좀 보시죠. 암호화폐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인재 유출 및 신규 인재 유입 부족 현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는 이전 두 사이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신규 참가자만이 유입되었다. 2번, 유입된 신규 참가자들도 대부분 최악의 인간들에 해당한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안셈, threadguy라고 했는데 아주 나쁜 표현들입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 업계가 참혹한 평판 때문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번째, 여러 시장 사이클을 거친 베테랑들도 매우 지치고 냉소적인 상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트래비스 클링은 이 게시물을 밥 루카스의 트윗을 인용을 한 건데요. 밥 루카스라는 분은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과 많이 대화해보면 가장 흔한 주제는 너무 지쳤고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지금 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분위기와도 정확하게 똑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얘기고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이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 활력도 떨어져 있고 이전 사이클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없다고 할까요? 어떤 21년도에 디파이로 시작된 NFT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이어졌던 그 대상승장, 마치 이제 새로운 인터넷상에 어떤 새로운 세상과 우주가 열릴 거라고 하는 그 어떤 큰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목적성이 없는 거죠. 북극성이 없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알트코인 업계에는 지금 북극성이 없다.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그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그 21년도에 유행했던 NFT, 디파이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고 더 이상 거기 투자를 하지 않고 밈코인 같은 거나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북극성 바라보고 갈 어떤 지향점이 없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얘기만 하고 비트코인 가격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암호화폐 업계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지만 저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지만 비트코인 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있는 곳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알트코인 쪽에 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듣고 계신 알트코인 쪽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비트코인 포커스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에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저희 회사 같죠. 그러면은 엄청난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2월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예상보다 둔화가 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3,000달러 선으로 반등했습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27%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의 지위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격상시킨 가운데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럼블 같은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만 줄어든다면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와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 그리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줄이며 부채 비율을 낮추는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당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난 후 저는 경기 침체보다는 오히려 레이거노믹스의 재림을 예상을 합니다. 미국과 함께 했던 주변 선진국 경제는 전쟁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불안감이 끝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혼돈과 카오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항상 더 큰 번영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다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시세 83,656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간밤에 일어난 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3,000달러 회복했습니다. 러우 휴전 가능성 78%로 상승했다. 지난 밤에 미국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돼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투자자들의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요, 2025년 말 이전 휴전 가능성이 단 24시간 만에 14% 상승해 현재 78%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성 거래량은 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2025년 말 이전에 휴전할 거다, 러우 전쟁은 끝날 거다라는 확률이 78% 굉장히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0.4% 증가해서 4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반영하는 거죠. 이제 또 올라갈 거다라는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BC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0일간의 휴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미국 공동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3년간 지속된 전쟁의 완화 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CPI 발표 특별 코너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2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년 대비 2.8% 상승,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3.1% 상승으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아직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두타는 CPI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지만 이는 연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연준은 새 행정부의 정책이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CPI 감소가 단순히 인플레이션 하락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 초 연준 회의까지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화요일 38.9%에서 데이터 발표 후 35.3%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반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95%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참고로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4.25에서 4.5%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1.2% 상승, S&P 500 지수 0.5% 상승, 다우존스 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2월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데 그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게 증시가 반등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구리가 다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이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죠.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요일 소비자 심리지수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채금리는요 수요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경제에 대한 일부 우려를 완화시킨 영향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상승한 4.322%에 거래됐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6bp 가까이 상승한 3.997%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도 널뛰기를 하고 있네요. 어제는 10년물 금리가 4.1%까지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4.32%까지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가운데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저성장 고물가에 빠질 수 있다는 즉각적인 우려는 일단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CPI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목요일 발표될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경기 침체만 피하면 회복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메르츠방크의 통화 분석가 폴크마 바우어는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지나간다면 달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바우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오락가락이 투자 심리를 압박해서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장은 보복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베팅한다. 그래서 주식, 국채 수익률, 달러가 모두 하락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월 소매 판매 약세를 제외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금까지 꽤 괜찮아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되고 이 우려가 종식된다면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꽤 좋기 때문이죠. 결국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주변국 대비해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좋으면 당장 우리나라와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24년 1.5% 성장했다고 하고 2025년은 1.8% 성장 예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또 실질은 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4년도에 3% 성장하고 25년도에도 지금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 상대국들 대비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이 달러와 강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원자재 금값은 무역 분쟁 가열에 상승한다. 온스당 2,93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 8개 거래일 중에 6번째 상승 마감입니다. 스파르탄 캐피털의 피터 카딜로는 EU의 보복 관세와 캐나다의 새로운 과징금 도입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금값 상승이 촉발된다. 금시장은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잠재적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응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SPDR 골드 ETF는 0.6%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의 밈 보시죠. 비트코인의 시작과 현재, 장난 같은 밈에서 국가 자산으로 격상되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How it started, 어떻게 시작했나 라는 이미지와 함께 마법사 모자를 쓴 캐릭터가 Magic Internet Money라는 휘갈겨 쓴 문구를 같이 옆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는 초기 비트코인이 인터넷 하위 문화와 레딧의 마니아들 사이에서 반농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농은 반쯤은 농담이라는 뜻이죠. 반면 오른쪽 How it's going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대한 이 문서 제목이죠. 이게 결국 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니치한 실험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축하는 전략 자산으로 변모한 이 놀라운 변화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원래 비트코인은 그냥 밈이었어요. 밈. 비트코인 자체가 밈이었다고요. 근데 그 밈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격상이 된 걸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고 이 마법의 인터넷 돈이라는 반농이 국가 자산의 주의로 격상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데일리비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